남미의 노스트라다무스 주세리노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래전 다루었던 남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우는 주세리노의 경고를 다시금 각색하였습니다. 초창기 의욕적으로 만들었으나 많이 부족하고 또 음악을 잘못 사용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기에 그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세리노의 예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난 예언가를 꼽자면 우리는 보통 노스트라다무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핵무기의 사용 등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세계적인 사건들을 많이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사람으로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노스트라다무스 못지않게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뛰어난 예언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몇백 년 뒤 후대인들에게 또 다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회자되며 그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성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우던 바바방가를 비롯 레드가 케이시 또는 몽고메리 등 무수히 많은 예언가들이 저마다 위치해서 각각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언했던 여러가지 예언들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들의 명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가장 주목을 받을 만큼 예언 적중률이 높다고 하는 주세리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꾼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 예언가이지만 그럼에도 현대에 와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예언가 중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20세기에서 21세기 가장 뛰어난 예언가로 불리우는 브라질의 주세리노 박사는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에 이를 정도로 뛰어난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세리노의 본명은 주세리노 노브레가 다루스로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이 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은 어린아이가 본 꿈이라고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주세리노가 부모님에게 말했던 주세리노의 꿈 이야기와 똑같은 교통사고가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아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세리노의 예지몽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알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거의 지금도 습관처럼 잠에 들고 꿈을 보기 시작하면 도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꿈에서 본 내용들을 메모를 하는데 그런 그의 꿈 예지몽의 적중률이 자그마치 90%나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적중률이 아닌가 합니다. 10개의 꿈 중에서 하나만 틀리고 9개가 맞는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 맞겠지요. 보통 우리들이 꿈을 꾸었다고 해도 한두 개만 맞으면 난리법석을 피울 테니까요. 이렇게 90%의 놀라운 적중률을 자랑하는 주세리노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9.11 테러의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 10월 26일자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비행기가 벽돌 빌딩을 붕괴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12년 전에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는 비행기 안에서와 빌딩 안에서 이렇게 각각 두 곳에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았던 비행기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주세리노는 가장 먼저 테러리스트들에게 비행기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조종실로 들어간 범인들이 기장을 협박하여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범인들은 비행기 밖으로 빌딩이 보이기 시작하자 자동 조정 설정으로 바꾸고 기장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비행기가 빌딩으로 곤두박질했다고 자신이 꿈에서 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다른 장소인 빌딩 안에서 보았던 꿈속 장면을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을 빌리자며 빌딩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그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며 구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12년 전이었음에도 마치 방금 영화를 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주세리노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역센터 빌딩 붕괴 이후 2001년 10월 1일 또 다른 예언을 하는 편지를 연이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은 앞으로 2년 안에 2개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의 전쟁 중 첫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또 다른 두 번째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일 것이라고 예언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정확하게 부시 대통령의 재임 시절 2년 안에 현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 대사관으로 또 다른 편지도 보냈는데 사담 후세인이 숨어있는 장소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과 인도네시아 대지진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90%에 이르는 자타공인 최고의 예언가인 주세리노는 그의 이러한 예언이 적힌 편지들은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카본 종이로 복사되어 2장씩 복사를 하는데 한 장은 편지를 보내는 종이로 복사하고 또 다른 복사된 편지는 보관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카본 종이란 얇은 종이에 기름, 납, 안료 따위의 혼합물을 칠한 종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세리노는 카본 종이를 사용하여 복사지로 쓴다고 합니다. 복사된 것이 원본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넘버가 적혀있는 실을 붙인 뒤 그 위에 그날의 날짜를 찍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의 사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변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록한 원본도 모두 등기소라는 기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가 예언을 기록한 원본이 무려 1만 건이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언 중에는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이 예언은 한국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승이라는 한국인이 32명을 살인 비디오 성명을 보낸다. 2007년 4월 16일에 라는 내용의 편지를 버지니아 대학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총기 난사 사건을 8년 전인 1999년 2월 23일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상자와 범행의 상황들을 상세히 적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그것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나라였을 한국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세리노는 스마트라 대지진도 예언하였는데 2004년 12월 26일에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주세리노가 꾸었다는 꿈에 따르면 동물들이 도망가고 호텔이 물이 넘쳐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보낸 그의 예언 편지에는 2004년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파도는 10m 이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 예언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주세리노의 예언서가 담긴 편지를 보고 정식으로 성명을 내었고 주세리노에게 당신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답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지진도 예언하였습니다. 2007년 혹은 2008년 7월 13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는데 주세리노가 예언했던 날짜로부터 3일 뒤인 7월 16일 니가타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사망자가 15명 그리고 사상자가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3일이라는 차는 있었지만 이것 또한 지진이 일어나기 17년 전인 1990년에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04년 3월 11일 스페인역 마드리드에서 테러 폭발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2005년 7월 7일 영국에서 500kg이 넘는 폭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들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예언대로 지하철과 버스의 폭발로 56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또 다른 지진도 예언했는데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 발생 5,000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 예언 또한 16년 전부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일본과 관련된 예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이라는 독가스로 인한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의 사망자와 약 5,500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일본에서는 그해 엄청난 유명세를 탄 사건입니다. 살인이라는 독가스가 궁금하여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 이 살인이라는 독극물은 본래 독일의 화학산업체인 이게파르벤에서 효과적인 살충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군에 의해 화학무기로 악용된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군벌이나 테러 단체 등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이며 특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이러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무서운 살상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독극물을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1989년 9월 26일자로 예언한 주세리노의 편지에는 도쿄의 지하철 살인이라는 독극물 실리교에 따른이라는 말들이 확실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이라는 독의 종류에 실리교라는 단어까지 써진 그의 예언 편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이번에는 1973년 미국 스페이스 샤틀의 폭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때 예언했던 때는 스페이스 샤틀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때라고 합니다. 이 사건도 사건 발생 13년 전부터 예언하였다고 하는데 1986년에 소련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예언을 1979년 3월 15일 소비에트 연방에 예언했던 편지부터 마이클 잭슨의 체포 사건과 영어 교사였던 린제이의 살인 사건의 예언까지 그의 상세한 예언들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예언을 했던 주세리노는 지금 인류가 가장 주목해야 할 예지몽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1988년 지구온난화에 대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주세리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염려하는 편지를 미국의 엘고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1988년 5월 15일자로 써있는 편지였는데 당신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의 부 대통령이 될 것, 그리고 책 출판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할 것까지 예언책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주세리노의 꿈에 따르면 재앙의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는 유럽파 대륙에서부터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대가뭄이 발생하는데 그 대가뭄은 2년 뒤에는 세계적인 규모로 퍼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주세리노가 예언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주세리노의 예언은 모두 가짜라고 그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모두가 사고나 난 후 작성되었고 정작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편지를 받은 곳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바보도 아닌데 어찌 주세리노를 브라질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칭송을 하는 것일까요? 유리겔라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그의 마술이 모두 가짜라고 밝혀지자 그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여겨질 만큼 세계인의 관심에서 크게 벗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주세리노가 진짜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주세리노 역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예언의 예자도 거론 못하게 해야 함에도 여전히 주세리노는 세계적인 예언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만일 그가 정말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지금까지는 과거로 묻어두고 앞으로 그가 내놓은 예언들을 지켜보면 그가 진짜 사기꾼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언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2028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가 과연 2028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세리노는 2036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80% 된다고 했습니다. 2038년은 아프리카의 기온은 58도까지 올라갈 것이며 2040년 아마존 열대우림이 소실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43년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로 인류는 80% 사망하는 커다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다가올 미래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세리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은 없다.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강하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어쩌면 자신의 예언이 틀릴 경우를 대비한 멘트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예언이란 무조건 맞을 수는 없겠지. 아마도 다른 평행 우주의 또 다른 지구의 미래를 보았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세리노는 마지막에 세계가 협력하여 힘을 합쳐 나간다면 미래는 얼마든지 캐축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꾸는 예지몽은 하늘에게서 받은 힘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 예지몽으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예언이 틀리거나 암묵적이라고 하여 그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예언을 굳게 믿으며 신처럼 떠받들기도 할 테고 또 누군가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비아냥거릴 테니까요. 이왕이면 희망찬 예언들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육각형 피라미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군웅파당에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발견된 피라미드에 대하여 고맙게도 댓글에 언급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웬 카자흐스탄? 이렇게 생각하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부랴부랴 검색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간신히 구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많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 구하는데 애를 좀 먹긴 하였지만 나름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신 분의 댓글로 만드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 살짝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발전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는 것 같아 댓글에 카자흐스탄의 피라미드를 언급해주셨던 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카자흐스탄의 육각형 피라미드는 2014년에 카자흐스탄의 중앙에 위치한 카라간다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 된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 카자흐스탄의 황토색 흙 대초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2년간의 연구와 발굴 끝에 BC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자흐스탄의 이 거대한 대초원에서 발견된 이 피라미드는 수세기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활한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견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은 카자흐스탄 아바이 지역의 톡타미스 마을 근처에 위치한 키리쿤기르 발굴 지역에서 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자 광범위한 평원과 산악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많은 곳으로 고대 매장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청동기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여러 유물을 발굴하던 중 훈족과 사카족의 고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은 토기 항아리, 음식 재물, 작은 청동공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유물을 산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피라미드와는 확연히 다른 카자흐스탄의 작고 좀 더 치밀하게 세워진 육각형의 피라미드는 세계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피라미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로 주로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된 기자 피라미드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입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로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가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피라미드입니다. 주로 진시 황제의 무덤과 같은 고대 중국의 황제 무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메르 지구라트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으로 우르의 지구라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종교적, 의식적 목적을 위해 건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유라시아 국립대학교는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고대 육각형의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피라미드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0년경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발견된 육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는 강력한 돌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유사한 구조물 중 가장 크고 복잡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2m, 너비는 15m에 달하며 여러 개의 계단식 구조와 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고대 건축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그 시대와 지역의 고고학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또는 의례적 목적으로 이 구조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속에서 유물과 유적들, 특히 도자기, 금속 공예품, 그리고 인간 및 동물의 유해 등이 발견되어 고대 생활 방식과 장례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여러 문화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과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발굴 작업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국제고고학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즉 기원전 20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발굴팀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피라미드의 구조와 내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건축 기술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그 복잡성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다른 고대 구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피라미드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피라미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라미드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유물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피라미드의 건축 기술과 재료를 분석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3D 스캔과 디지털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며 이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제고고학계는 이 피라미드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유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4000년 된 청동기 시대 피라미드는 고대 중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견이 기대되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발굴을 주도했던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 및 민족학부서 책임자인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해당 보도 자료에서 대초원 피라미드는 매우 정밀하게 지어졌으며 육각형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피라미드라고 하면 무조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정사각형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처럼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축 재료는 주로 돌과 흙을 사용했으며 돌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당시의 기술로 볼 때 인간의 힘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돌을 쌓고 흙을 다지는 방식으로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벽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더 크고 검은 돌이 똑바로 세워져 있고 한쪽 평평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뚜렷한 종류의 암석이 인상적인 외벽을 형성합니다.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구조물의 외벽이 다양한 동물, 특히 말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단순히 무덤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계급 구조나 종교적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여러 개의 작은 방과 통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말뼈와 함께 장식은 피라미드와 그가 말 숭배라고 언급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도자기와 금귀걸이를 비롯한 기타 장신구의 존재가 피라미드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청동기 시대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유적이지만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지면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 수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육각형 피라미드에 관련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